안녕하십니까? 상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입니다. 재해 및 안전점검 단원에서 첫 번째 재해 조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장에 비해서 오늘 하는 장의 내용은 실기까지 가는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요 한번 훑어보는데요. 자, 일단은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은 필기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체크하시고 스스로 읽고 파란색 글자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나오는데요. 이쪽 부분도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자 스스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부분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참고란에 기출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재해 발생 시에 해야 되는 조치 순서하고요. 긴급 조치할 때의 순서하고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의 조치입니다. 이 부분도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도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사업주도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보인다 그죠?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했고요. 또한 근로자에게도 내가 지금 돈 받고 일하는 근로자지만 나에게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최근 들어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업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리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히 현재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산안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읽으시면서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의 조치 사항입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는 반드시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률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얼마만큼 재해가 발생되는지도 통계를 내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재해가 발생된 걸 은폐하는 걸 금지하고 어떻게 보고하는지 노동부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쪽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한번 스스로 읽어봐 주시는데 이것만 같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손가락을 조금 다치는 것까지 노동부에 전부 다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노동부에 보고해야 되는 재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중대재해죠.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입니다. 내가 손을 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3일 동안은 일을 안 하고 쉬셔야겠습니다. 이게 3일 이상의 휴업이다. 그죠? 요거부터 보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휴업이 필요한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이죠. 직업에 의한 질병까지도. 그죠? 이렇게 걸린 자가 발생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는 대부분 한 달이었죠. 1개월 이내에 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요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괄호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재해조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았는지 근로자 대표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회사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하시고 발생할 때 보고사항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이거는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의 직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기까지 나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앞에서 하인리의 사고 발생 연쇄성 단계할 때요.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인적 원인, 다른 말로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기계가 고장났거나 주변 환경이 위험한 겁니다. 물적 원인, 다른 말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2개만이 직접 원인이에요. 나머지 어떤 표현은 전부 다 간접 원인이고 직접 원인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2개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인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행동, 물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는요. 인적 원인에 해당되는 거와 물적 원인에 해당되는 거를 섞어 놓고 다음 중 물적 원인이 아닌 걸 고르세요. 인적 원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별표 2개가 있는데요. 간접 원인입니다. 아까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에 2가지가 있었죠. 그죠?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원인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불완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간접 원인을 3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행동을 잘못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아팠다 적어 볼게요. 아팠다. 그죠? 자, 아팠다가 뭐냐면 신체적 원인이 됩니다. 그죠? 괄호하시고 신체적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민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그죠? 괄호하시고 정신적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몰랐다라고 적어볼게요. 몰라서 잘못한 거예요. 요거는 교육을 못 받았죠. 교육적 원인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3가지가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간접 원인 3가지다 기억하시고요. 불완전한 상태죠. 기계가 고장났다. 고장이다. 그죠? 괄호하시고 기술적 원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계가 고장난 거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었다. 그죠? 자, 부품도 교체를 안 했고요. 주유도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리적 원인이에요. 작업 관리적 원인. 그죠? 자,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 2가지다 하고 기억할게요. 부품이 기계가 고장이다. 기술적 원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작업 관리적 원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사고를 직접 원인을 일으키는 간접 원인 5가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요. 역시나 다음 중에서 기술적 원인을 골라라. 교육적 원인을 골라라. 작업관리상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필기에는 섞어서 출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은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형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그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스스로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별표가 2개입니다. 시기까지 잘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모든 재해는 이제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천재지변도요. 예전에 2% 천재지변 예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천재지변도 미리 대비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그죠?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인데요.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고요. 설명하셔야 한다면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대로 풀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건 재해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사고 연쇄성 5단계, 도미노 이론 그랬죠.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죠.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설명하셔야 한다면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재해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연계되어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 원인에 대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결과 하임리의 사고 발생 5단계 보면요. 사고 다음에 상해였죠. 손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넘어졌거든요. 똑같은 손실이 생기진 않죠. 넘어졌는데 어떨 때는 그냥 흙만 묻었을 때도 있고요. 무릎이 까졌을 때도 있고요. 이마까지 심하게 다칠 때도 있죠. 그래서 사고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 우연의 법칙입니다.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 종류나 정도는 요거를 손실은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된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필기에 나오는데 요거 한번 체크하고 지나갈까요? 자, 사고하고 손실은 우연적이죠. 필연적 아니에요. 그죠? 필연적이라는 건 사고 나면 무조건 손실이 꼭 발생된다. 아니죠. 우연적입니다. 하지만 사고하고 원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재해 예방의 원칙이다.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필연적이 맞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에서 재해율을 계산하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필기할 준비 꼭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이번 시간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죠? 실기까지 나오는 핵심 내용들만 한번 체크하시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